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이 파이썬 문법 초반 수업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부득이하게 제가 영상으로 촬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업 영상은 동일하게 저번과 같이 한 30분 정도에서 뭐 길게는 35분 최대한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할 예정이고요. 하나하나 이제 저번과 동일하게 코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는 저번 시간에 했었던 이제 리스트에 대한 거를 응용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안에다가 어, 리스트의 이제 인덱스 구조를 이해해서 반복문으로 다양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찾자.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거에 뭐 15, 뭐 50, 23, 16, 한 5만 되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은 이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지금은 몇 개가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봤을 때 뭐 한 6, 7개 되니까 1이 가장 작고 523이 가장 이제 큰 수겠다라는 건 알지만 만약 이게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천만 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찾으려면 쉽진 않겠죠. 물론 당연히 저번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반복문을 응용해서 리스트의 이 요소들을 접근하는 걸 이해했으니까 그 두 개를 응용해서 인덱스와 함께 어떤 식으로 찾을지를 보자라는 거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작은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점. 그러니까 어떤 거가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작다, 얘가 크다가 나오는 건데, 그럼 기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기준점을 뭐로 잡냐 하는 거는 뭐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의 값에 있는 15의 이 요소값을 기준으로 잡으면, 15랑 523, 456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복문의 입장에서 기준점을 예를 들어, 기준점이 15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15에서 15를 가지고 다른 값들을 다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죠. 기준점이 15인데 15보다 크다, 작다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15가 1보다는 커요. 근데 넘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 가장 작은 수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 15보다 작은 수인 12를 먼저 만나면 가장 작은 수는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점을 고정으로 하면 가장 작은 수를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기준점을 이제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가장 작은 수를 만나면. 이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게 이 로직인 거고, 이 로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자, A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몰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A의 예를 들어서 0번째 요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스몰 a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요소니까 15가 들어갔죠. 그러면 A 돌려서 일단 I 하면 이렇게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당연히 조건문이 필요하겠죠. A의 그러니까 값을 비교할 조건문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if I는 지금 A의 리스트에 있는 요소들이 쭉 나래비로 나올 거니까 이게 스몰 a보다 작아야겠죠. 그게 최소 값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스몰 i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i 값이 스몰 a로 떨어질 거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스몰 a가 15로 나오지만 정말로 프린트에서 스몰 a를 한번 찍어보면 원래는 1이 나오는 게 맞죠? 1이 나오네요. 그죠?
얘가 알아서 비교하면서 순서대로 쭉 보면서 가장 작은 값들을 계속 스몰 a 값을 새롭게 갱신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작은 값을 출력하게 되겠죠.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탐색하게 되는 거죠. 탐색 구조가 전체 탐색이죠. 이건 전역적으로 다 모든 해를 탐색해 보는 개념인 거니까 물론 비용적으로 많이 들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두 번째로는 가장 큰 값은 사실 더 쉬워요. 이미 작은 값 했으니까 어떻죠? 가장 큰 값.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 라지스트로 할까요? 이게 이거라고 하면 당연히 얘가 라지스트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값만 바꿔주면 돼요. 배소 관계. 그죠? 그러면 523이었나요? 맞네요. 523이 나오죠. 아셨죠?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가지고 값들이 쭉 돌아갈 텐데 특히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의 기준을 잡고 그 기준값과 돌아가는 값들을 비교하면서 기준값을 수정한다라는 게 리스트에서 응용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정렬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죠?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소트로 하게 되면 A가 자동으로 소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min A, 민 값, 그죠? 최소값, 최대값으로 하면 당연히 이렇게 쉽게 더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응용하면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민은 안 되군요. 넘파이가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최대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A에 있는 값들을 모두 다 더해볼까요? A에 있는 값들 모두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물론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1163 이렇게 하면 알죠. 근데 더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반복문으로 우리가 해보자는 거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도 이 값이 계속해서 한 번 돌아갔을 때 1 더하기 그 다음 값 더하기 그 다음 값 더하기 그 다음 값 더하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2 더하기 15 더하기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이게 되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반복문으로 우리가 접근한다 하면 여기가 지금 일단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점이 필요해요. 변수에다가 할당해야 되잖아요. 계속 값을 넣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뭐 sum x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0으로 먼저 지정해 놓고 이게 이제 우리가 담을 그릇인 거예요. 왜냐면 값을 계속 더할 건데 어디다 더해서 보관할지가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변수화해서 그걸 담아서 넣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면 이 변수를 더하는 거 우리 예전에 초기에 배웠어요. 기초 문법 맨 처음 했을 때. x 기억나시죠, 이거? 이렇게 하면 x가 아니라 sum x죠. i를 계속 추가로 해서 더해지게 되겠죠. 그럼 sum x 하면 위에 나와 있는 그 값과 동일한지 보면 1160 되셨죠? 63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반복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리스트 표현식을 배울 거예요. 자, 리스트 표현식. 이거는 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도 하는데 이라고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어때요? 반복문을 작업을 할 때 대부분 반복문이 다 반복문을 쓰고 안에다가 뭐 리스트를 이렇게 뭐 넣거나 뭐 리스트를 뭐 이렇게 만들거나 변수로 만들거나 하는데 반복문을 이렇게 바깥에 쓰고 뭔가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간단하고 쉽게 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거고 이 표현식을 갖고 좀 더 축약해서 빠르게 리스트 안에다 반복문을 써서 좀 간단하게 리스트를 이제 표현식을 쓴다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반복문을 리스트 안에 넣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어, 식, 식, 호,
변수 in 리스트.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감싸지게 되겠죠. 또는 리스트하고 동일하게 식 변수 in 리스트가 되겠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자 보면 in range 그래서 10 하면 프린트 i로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해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 기존에 배웠던 반복문은 그죠? 이렇게 해야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위의 식을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바꾸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리스트 안에 들어가면 되죠. for i in range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했었던 이 변수 즉 루프 인덱스인 여기 i를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동일한 식이 될 거예요. 자 보면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이 값이 나온 거고 그 원래 했었던 값 얘는 리스트로 감싸져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식을 쓰는 건 이해했으니까 이걸 하나씩 뜯어보면 자, 자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for i in range 10까지는 이해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프린트 i로 해서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어떻게 출력하죠? 아 이거는 여기인 거예요. 이 식으로 잘 보면 이게 끝단의 프린트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프린트 문과 통일이에요.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린트 i에다 10씩 더해서 해줘 하면 이렇게 10, 11, 12, 13 이렇게 더해지게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다가 i 곱하기 i로 해줘 하면 이런 식으로 i의 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i 플러스 뭐 i 플러스 100으로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 안에 들어가는 이 끝, 맨 처음 시작이 프린트 문이라 생각하면 이 식도 사실 그냥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 조건문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if문. 자, 그러면 얘는 문법만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있죠. 이 문법에다가 동일하게 추가만 하면 돼요. if 조건식. 그죠? 어렵지 않게. if 조건식. 이렇게 뒤에 if 조건식만 넣으면 되는 거라서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아까 했었던 예를 기준으로 하고. 아까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이렇게 했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new 리스트 A라고 하면 이렇게 리스트로 들어갑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건 일단은 위로 넘기고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이 상태였잖아요. 그죠? 여기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다 if만 들어가는 거예요. if 조건문 if.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계속 했었던 게 뭐가 있죠? 2로 나눠 떨어진 짝수. 그죠? 2로 나눠 떨어지는 짝수. i가 2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 이렇게 0, 2, 4, 6, 8만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짝수 홀수,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맨날 i만 해가지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루프 인덱스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반복문 할 때 꼭 i일 필요 없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i가 아니라 어, 뭐, 어, value라고 해볼까요? value. 그러면 if value가 되는 거고 당연히 value로 하게 되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루프 인덱스가 들어가는 거가 i로만 우리가 확장적으로 사고를 못하면 또 안 되니까 이거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조건식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조건식이 하나인 경우의 문법 당연히 조건식이 여러 개일 수 있겠죠. 여러 개 식이 여러 개인 경우 문법. 어렵지가 하나도 않습니다. if 조건식에다가 이게 조건식 1이면 두 번째 조건식은
더 간단하게 쓰면 돼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반복문이랑 조건문이랑 이게 막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하나의 조건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 이렇게 묶으면 돼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반복문과 이제 조건문이 여러 개인 거예요. 여러 개인 경우. 조건문이 하나인 경우 n 여러 개인 경우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걸로 묶으면 돼요. 이거 또는 이렇게 묶으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배웠으니까. and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그죠? 이것도 쓰진 않을게요. 쓸게요. 근데 이제 여러 개, 반복문도 여러 개고 조건문도 여러 개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1번, 1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수 1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들어가서 이제 또 반복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수 2에, 그죠? 변수 2에 들어가서 in 리스트에 이 두 번째가 되겠죠. 이거는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if 조건식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도 동일하게 당연히 똑같겠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또 루프 인덱스 우리 중점 루프 생각하면 돼요. 이 in list 그래서 쭉쭉쭉 얘도 늘어가면 돼요. 3, 4 이런 식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글로만 쓰면 이해가 안 되니까 보면은 자 여러 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날려볼까요? 이제 여기서 자 보면은 우리 일단 중 기존 반복문 중첩 반복문 생각 한번 해볼까요? 두 개 이상 때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당연히 우리가 레인지에서 예를 들어서 뭐 5 한다고 하고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프린트 i랑 j 이렇게 찍을 수 있었죠. 그죠? 이게 기존의 거면 이게 그 안에 루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호 하고 I in range 하고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J in range하고 3으로 한번 해봤어요. 위에 했었던 거. 그러면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식 프린트를 써야 되니까 IJ를 한번 해보면 어 I 잠시만요. J for I in range 하고 I 잠깐만요. J in range 그죠? IJ가 이렇게 해줘야죠. 뭐 J 이렇게 예를 들어 곱하기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럼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여기다가 프린트 I는 이렇게 나오겠죠. 아래는 이제 프린트문 자체 이제 에러 때문에 논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I I I N J로 하면 이것도 동일하게 다르게 나오죠. 이거는 INJ라고 하면 이렇게 INJ니까 그냥 이렇게 하죠. I 뭐 플러스 J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자 일단 보면은 자 원리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지금 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러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I만 한번 볼까요? I만 한번 찍어볼게요. 자, 첫 번째 I만 하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I만 찍으면 어떻게 돼요? 0, 0, 0, 1, 1, 1, 2, 2, 2, 3, 3, 3, 4, 4, 4, 5, 5, 5. i는 다섯 번을 돌아가는 게 확실히 보여지고, 근데 그게 세 번 반복되는 거죠. j 같은 경우는 그러면
012, 012, 012, 012, 012, 012. 얘가 5번 반복되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예전에 했었던 겁니다. 그럼 당연히 i와 j를 곱하게 되면 이거에 맞춰서 곱해질 거니까 i 곱하기 j를 하게 되면 0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1은 0, 0 곱하기 2도 0, 1 곱하기 0도 0. 나오죠? 무슨 뜻인지? 자, 이렇게 일단은 매칭이 돼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얘가 여기서 보면 뭐, 맨 처음에 루프 인덱스에 있는 이 얘는 전체 5번을 도는 전체 루프가 되는 거고 J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반복하는 3번씩 반복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들이랑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안쪽 루프와 바깥쪽 루프로 생각을 해서 또 개념을 잡고 여기도 들어가 보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리되는 순서나 이런 것들 보면 아, 이렇게 작동 원리가 돼서 이렇게 곱해져서 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얘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응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리스트의 맵 함수를 사용하는 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맵은 우리 예전에 했었던 거죠. 리스트, 맵해서 함수, 리스트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나 뭐 튜플도 돼요. 튜플도 뭐 맵해서 함수, 튜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얘는 맵은 어떻게 되죠? 함수가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좀 더 되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인트 막 바꾸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과거 돌아보면은 막 인트 바꿔서 했었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하는 거예요. 반복문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맵 함수를 이용해서 뭐 인트로 한 번에 바꾸고 이러는 거 잘 보면, 예를 들어서 A가 뭐 1.5, B가, A가 1.5, 뭐 2.4, 뭐 3.7, 3.4, 뭐 1.2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지금 다 소수인데 얘를 인트로 바꾸고 싶으면 사실 반복문으로 돌아가면서 얘를 다 하나씩 하나씩 인트로 바꾸려면 아, 아 이제 예를 들어서 A에다가 프린트 i인 건데 이거를 int 뭐 i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다 이렇게 인트로 바뀌어지는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맵 함수 이용하면 바로 될 수 있어요. 리스트, 맵, 인트, 그다음에 a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얘가 리스트로 들어가서 바뀌게 되니까 얘를 뭐 예를 들어서 a in int 이렇게 하면 a int의 변수로 바꿔서 바로 넣을 수 있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음, 이런 비슷한 거를 사실 튜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수 과제는 이번 주와 저번 주에 배운 이제 리스트 응용을 튜플에 그대로 대입하기. 그래서 튜플 동일합니다, 이거.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굳이 이것까지 설명하면 좀 비효율적이라서 튜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튜플은 문제점이 또 뭔가 있을 수 있어요. 수정이 안 되고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튜플만의 특성을 반영해서, 위에 문법들을 그대로 잘 적응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배웠던 그 하나씩을 다 튜플에다가 대입도 해봐서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놓치는 거 없이.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2차원 리스트입니다. 자, 2차원 리스트. 2차원 리스트는 다 아시겠지만 저번 시간에도 했었고 얘가 우리가 1차원 같은 경우는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1, 2, 3, 4.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뭐 선형대수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딥러닝에서도 얘기하고 하는 게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요소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칼라의 개념인 거죠. 하나의 스칼라의 개념의 값에서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뭉치면서 그 값이 갖춰지니까 벡터의 개념으로 얘네들이 쌓이게 되고 얘네들 어떤 방향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1차원이었던 애들이 2차원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차원 리스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3, 3, 4.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면 이게 2차원의 리스트가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행과 열, 즉 가로와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컬럼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로우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건 열과 행인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2차원이라는 거를 이해가 되셨으니까 2차원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좌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0,0, 0,1, 1,0, 1,1 등 이런 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확장을 잘 해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입장에서 보면 인덱스로 해당 값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타이타닉 데이터를 한번 예시로 해봤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2차원 리스트는 얘는 문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2차원이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원 리스트 변수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아까도 했던 것처럼 리스트가 일단 두 개로 감싸진 상태에서 뭐 값 1, 값 1, 값 2, 뭐 이런 식으로 값 3, 값 4,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어지게 되겠죠. 어쨌든 얘네들이 2차원의 리스트니까 전체 리스트가 있고 안에 또 리스트가 있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A는 1, 2, 그다음에 뭐 3, 4, 5, 6 이렇게 될 거죠. 그럼 A 같은 경우는 1, 2, 3, 4, 5, 6으로 해서 데이터가 값이 다 들어가 있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묶여져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제 이거를 인덱스로 한번 어, 조정을 해볼까? 라고 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보면 0번째 인덱스로 우리 기존에 배웠던 리스트 인덱스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 2가 나와요. 아직도 리스트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죠? 어, 3, 4, 5, 6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뭔가 리스트 안에 인덱스로 잡으니까 리스트가 있으니까 다시 여기서 또 추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요소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2차원 리스트에 요소 접근하는 방법은 자, 어떻게 되죠? 리스트의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이게 이렇게 보면 사실 이거 아래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2 만약 이걸 이런 식으로 보면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0으로 하게 되면 0이 되면 첫 번째 세로인 개념이 값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세로 인덱스. 그래서 세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 행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행. 그래서 행, 0행, 1행, 2행. 그죠? 그러니까 세로 인덱스, 가로 인덱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리스트에서 행과 열의 개념이 또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잘 보면 우리가 지금 0으로 했을 때는 1, 2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다시 가로 인덱스, 즉 열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값이 또 좌표가 찍혀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해서 1, 2를 두 개 다 출력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열보다는 이제 뭐 가로 인덱스, 세로 인덱스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프린트 이렇게 하면 세로는 0번째 있는 것 중에 가로, 즉 열일 수도 있겠지만 가로 인덱스는 1과 2를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2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결국에 좌표의 개념이니까 0,0, 0,1, 0,1,0, 1,2, 1,0, 1,2 이렇게 되는 2차원의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2, 3, 4, 5, 6을 개별적으로 다 잡아줄 수 있는 거고 이게 좌표의 개념으로 0,0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게 충분히 다 아실 것 같아요. 0,0, 0,1, 1,0, 1,0, 1,0, 1,1, 1,1, 2,0, 2,1. 그죠? 다 이렇게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2차원 리스트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2차원 리스트를 어떻게 반복문으로 접근하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차원 리스트를, 자, 당연히 2차원이니까 뭔가 두 번 해야 된다라는 게 감이 오죠. 그런데 반복문 우리가 그동안 때렸을 때는 사실 뭐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나라는 게 고민이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A를 지금 돌아본다고 하면 바로 한번 해보죠. in A, 프린트 I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아, 행만 남네? 그러니까 즉 세로 인덱스만 잡아서 얘가 풀어주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로 인덱스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얘기 있는 거에 안에 한 번 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변수를 루프 인덱스를 두 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루프 인덱스가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얘가 중첩 루프니까 2차원 리스트니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1, 2, 3, 4, 5, 6, 5를 좌표처럼 찍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2차원 리스트를 가지고 푼다라고 하면 2차원 리스트 풀려고 하면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2차원 중첩 루프로 풀면 그러면 A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 I 하면 이게 들어와요. 그죠? 그럼 지금 I도 리스트인 거잖아요. 그죠? I도 지금 계속 돌아가면 리스트니까 두 번째는 J in I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첩 루프를 얘가 두 번 돌리는데 첫 번째 리스트를 벗긴 상태로 I라는 게 생기고 그다음에 그 I를 다시 J로 해서 프린트 J로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었던 요소 값들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A라는 중첩 루프를 한 번 I로 해서 이제 풀어 헤치면 그 I는 지금 일단 아까 봤었던 것처럼 1, 2 리스트, 2, 3, 4 리스트, 5, 6 리스트니까 그걸 다시 우리가 생각했었던 1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J로 다시 풀어서 프린트 J 찍으면 2차원을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좌표처럼, 자, 이거 기억나시죠? 렌 A 하면 I로 해볼게요. 맨 처음에 I니까. 어떻게 되죠? 012가 나와요. 자, 좌표인 겁니다. 0, 1, 2. 자, 나오죠? 그럼 두 번째. 아까 위에 했으니까. in 레인지에서 렌을 뭐라고 해야죠? 이거 A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A에 I로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J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렌에 이렇게. 그죠? 01, 01, 01. 자, J도 나오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프린트 A, I, 루프 인덱스 이 저 인덱스 두 개 중첩이니까 J로 찍으면 이렇게 동일하게 1, 2, 3, 4, 5, 6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로 하고도 이렇게로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나눠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더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while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while로도 어렵지 않게. 사실 while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그냥 짧게 하나만 설명드리면 얘도 결국에는 while도 동일하게 i는 0 초기식 필요하고 len a로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y 두 개가 필요하죠. 그 인덱스를 잡을 때 a, i일 때 그러면 프린트 x, y에 대해서 이제 i 플러스 1로 하게 되면 1, 2, 3, 4, 5, 6 걔도 a, i는 결국에는 이제 0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가 될 건데 0번째에 있는 a, i 값은 1, 2가 되잖아요. 새로 인덱스. 그럼 x, y에다 담아서 프린트 찍어서 x, y 값이 x는 1, y는 2로 해서 변수가 대응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루프 인덱스 돌아가면서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사실. 그리고 y를 만약에 두 번 사용하게 된다. 이러면 더 쉽죠? i는 0, y, i 똑같이 하면 되죠. len a 작을 때 그죠? 그랬을 때
J가 필요하죠. J는 0. 다시 초기식. J는 len 아까 했었던 것처럼 J가 아니라 AI가 되고 그럼 여기다가 프린트 뭘 해야 되죠? AI J로 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주고 J가 플러스 1로 떨어지고 프린트돼서 공백 찍어주고 그 다음에 I가 또 증가를 해야겠죠. 그래야 1, 2, 3, 4, 5, 6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도 충분히 중첩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반복문으로 리스트를 만들기 더 쉽겠죠. 사실 이제 뭐 어려울 수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리스트 만들려면 우리가 리스트에다 값 요소 넣는 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기억나실 거예요. 최근에 저번 주에 했었죠. 얘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걸 응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print i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i 값을 지금 계속 이제 출력이 될 텐데 얘를 리스트에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빈 리스트가 필요하겠죠? 빈 리스트가 필요해요. 추가해야 되니까. 리스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예를 들어서 뭐 어, 2라는 리스트를 넣을게요. 2라는 리스트가 있으면 2는 지금 빈 리스트죠. 거기에다가 2점 append를 해서 i를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얘를 응용해서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왜 마지막 개가 나오지? 이게 뭘까? 라고 했을 때 다 아시겠지만 반복문에 들어가면 얘는 계속 리셋됩니다. 그러면 0 들어갔다 리셋되고 1 들어갔다 리셋되고 그래서 마지막 값이 9가 들어와서 찍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빈 리스트 만들 때 공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 선언하는 순간 반복문 안에 들어가면 계속 제거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응용 조심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차원 리스트까지 넣는 거 해볼게요. 이것도 안 어려워요. 넣고. 근데 중요한 건 2차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개가 필요하니까 여기 안에 2차원인 뭐 라인에서 두 번째 게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라인에다가 append J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것만 보면 0, 1에 대한 게 라인이라는 리스트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얘가 어, 찍고 그 다음 뭘 만나서 넣어줘야죠? 얘를 넣어줘야 되죠. 얘다. 그러니까 2차원 리스트니까 A 점 다시 append에서 라인을 넣게 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몇 콤마 몇이 나올까요? 01, 01, 01, 01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런 게 세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셨죠? 무슨 뜻인지. 왜냐면 01이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서 라인은 빈 리스트가 될 거니까 그러면 그게 다시 없어지면서 또 01 한번 돌 텐데 그게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만약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에러가 났겠죠. 왜냐면 i 값이 들어가니까. 만약 여기다가 우리가 j를 넣고 i를 넣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a를 이렇게 넣을까요? 그러면 012가 들어가요. 당연하겠죠? 마지막인 거 append 012만 들어가서 찍히겠죠. 제 이 라인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돌아갔을 때 영향을 받는지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반복문님이 예전에 했었던 거니까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 이제 필수 과제 두 번째는 리스트 표현식에 배웠으니까 이제 빈 리스트를 담는 거.
리스트 표현식 2차원 리스트를 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00, 00, 00 이렇게 나오는 출력값 이렇게 나오는 거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0이 나오네. 그리고 몇 번 반복되는지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만들 수 있을 거니까 이거 필수 과제로 진행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